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오늘도 힘내서 같이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을 간단히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법령에서도 근로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어떤 정의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고용된 사람이니까 고용이 들어간 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용, 직업 능력 개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고용, 직업 능력 개발. 고용정책기본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능력 개발,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그래서 고용, 직업능력 개발. 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제공,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입니다. 다음,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네, 근로자의 생계 관련돼서 정의하는 것은 어떤 법령이라고 했죠?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 생계 관련해서 임금 등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근로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정의를 근로자의 정의로 사용할까요?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 정의를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고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고용정책기본법, 남녀 고용평등, 그래서 고용인데 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고령 근로기준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고용, 직업능력개발, 고령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이렇게 근로자의 정의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령으로 들어와서 정의와 기준 고용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 연령상 정의, 그리고 기준 고용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 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개꿀이라고 하죠. 네, 개꿀 한번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령상에서 고령자의 정의입니다.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준고령자, 고령자에 준한다 라고 해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 몇 명 이상의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잘 협조를 할까요? 굳이? 네, 노력하여야 한다를 법령에 해놓으면 굳이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의 성격이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 벌칙 이런 게 아니라 당근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 기준 고용률 어떻게 되어 있나? 기준 고용률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업종마다 이제 최소 비율을 말하는 건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의 2% 이상, 100분의 2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운수업은 100분의 6이 기준 고용률입니다. 그 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 그래서 263이에요. 263. 암기는 고령자 제부의 운기는 로또 번호 263이다. 네, 저희 제부가 고령자예요. 고령자인데 제부의 운기가 로또 번호 263이다. 오늘 로또를 사서 263을 찍어야겠네요. 고령자 제부의 운기 로또 번호 263. 그래서 제하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은 2%. 부운,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운수업은 6%. 그 외의 산업은 기타죠. 기타 3%. 그래서 고령자 제부의 운기는 로또 번호 263.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조업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게 생각보다 좀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제조업 일 자체가. 네, 그런 업무의 특성상, 업종의 특성을 떠올려 보시면 기준 고용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 좀 고령자 분들이 이제 운수업 종사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연관지어서 263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운수업은 6, 기타 3, 263 이렇게 암기하시면 끝.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지금 또 문제를 계속 풀면서 반복을 할 거니까요. 네, 문제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 틀린 것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라고 했죠.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이다. 그리고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아니죠. 근로기준법에 정의하는 근로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내용.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제 고령자가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이거는 이제 그냥 이 법령상에서의 정의죠. 이 법령상 고용 관련해서 정의하는 고령자, 준고령자의 정의니까 이대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뭐 요즘 55세 이상은 고령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법령상의 정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권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틀린 것은 고령자는 55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여기 1번에서 말한 정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사업주.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이고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3번 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틀린 것은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라 그랬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따르는 게 이 법령에서의 근로자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이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령자라고 하면 60세 아니고 55세 이상, 준고령자라고 하면 50세 이상, 55세 미만,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맞는 얘기네요. 기준 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이다. 업종 구분 없이가 아니고 업종 구분이 있죠. 그래서 고령자 제부의 운기는 로또 번호 263. 업종별로 다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이 법률에서 기준 고용률이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 촉진 위해서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이다. 고령자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무엇별로 비율이 다르죠? 업종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령자 재부의 운기 로또 번호 263. 업종이라는 건 사업의 종류. 정답 2번. 6번. 이 법령에서 상시 몇 명 이상 사업장이라 그랬어요? 네, 300명 이상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번.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 그래서 정답 4번. 8번.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 고령자는 만이 아니죠.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그래서 55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미만. 정답 1번. 9번.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기준 연령.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그래서 정답 2번. 10번. 준고령자의 정의.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정답 3번. 11번. 사업 종류별 고령자 고용 비율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재부의 운기는 26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2%, 부동산 임대업이랑 운수업은 6%, 기타 그 외에는 3%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2% 맞고요. 운수업, 부동산업은 6%라 그랬죠? 그래서 6%인데 부동산 3번이 틀렸네요. 6이 되어야겠죠? 정답 3번. 임대업도 6%. 12번.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틀린 것은 네. 고령자 재부의 운기는 로또 번호 263. 제조업 2%,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은 6%, 기타 3%. 그래서 제조업 2%, 운수업은 6%가 되어야 하죠. 부동산 임대업 6%. 나머지 기타에 들어가죠. 도소매업은. 그러니까 3%. 그래서 정답 2번. 13번. 100분의 2. 재부의 운기는 로또 번호 263. 제조업입니다. 정답 1번. 14번. 제조업은 재부의 운기 263. 제조업 2%. 정답 1번. 15번. 부동산 및 임대업. 재부의 운기. 재부의 운기는 263이니까 제조업, 부동산, 운수업이니까 6%죠. 부동산. 정답 3번. 16번. 로또 번호 263인데 운수업이니까 재부의 부운기니까 6%네요. 정답 3번. 17번.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기타라 그랬죠? 263. 재부의 운기는 기타. 100분의 3. 정답 3번. 18번. 틀린 것은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제조업은 263 중에 2죠. 100분의 2.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운수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은 6%. 그래서 100분의 6. 정답 3번입니다. 19번.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아니고 어떤 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했나요? 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제조업은 로또 번호 263이죠. 재부의 운기는 운기. 그래서 제조업은 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은 6%, 기타는 3%. 그러니까 100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정답 4번.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법령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은 1. 사업주는 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연령차별로 본다. 그렇죠. 그렇겠죠. 4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 2번. 2번. 법률상 이 법률에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 네, 전혀 차별에 해당하지 않죠? 법령에 따라 설정한 거기 때문에.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해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특정 연령 집단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것 차별 아닙니다.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금품, 복리후생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네, 차별 아니죠. 근속기간 차이 고려하면은 연공급은 연공급이 대표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시스템이잖아요. 4번. 사업주가 배치 전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3번. 이 법령상 연령차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등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틀린 내용. 적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정년을 설정하면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 정년 없으면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연령차별이 아닌 거고요. 3번. 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등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합리적인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죠. 관계법률에 따른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네, 이번에는 정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령에서 정년에 관한 조항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몇 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까요?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년 60세 이상. 그리고 상시 몇 명 이상 사업주? 네, 대부분 300명이 됩니다. 기준은. 그래서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00명 이상이고요. 다음,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퇴직금,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근로기간 산정할 때 이전 근로했던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결정을 예전과 봤던 식으로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년이 넘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생산성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전에 했던 그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고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자체도 이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속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급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근로기간 산정할 때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좀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년퇴직자가 재취업 희망할 때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향후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00명 이상인 경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고 그러니까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재취업을 도와줘야 된다. 재취업 지원, 취업 알선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네, 요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이 법령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몇 세 이상인가요? 60세 이상. 2번. 이 법령에서 정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0세로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상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3번.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고용 촉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함으로써 재고용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상시 300명 이상, 300명 기준이라고 했어요. 300명 이상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3번. 이 법령에서 정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근로자의 정년 정하는 경우 55세 이상 아니고 60세 이상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 100명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죠. 네. 300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임금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해서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네, 처음 보는 선택지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선택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정답 4번. 4번. 정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찾는 문제. 1번. 근로자의 정년 정할 때 60세 이상이 돼야 하고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때 그 직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임금 등에 대해서 상담, 자문, 그 밖에 협조 지원을 해야 합니다. 4번.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 재고용할 때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죠. 이때 종전의 근로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고용 촉진, 고령자 고용 촉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5번. 이 법령에서 정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라고 하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을 말하겠죠. 그래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3번. 6번.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당사자의 희망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고용이 의무는 아니고요.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관한 법령에서는 강제보다는 권고 성격이 대부분 강하고요. 의무인 거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것. 그게 의무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그거 외에는 다 권고 내용이었죠.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계속 근로기간 산정할 때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도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합의가 있으면 임금의 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 정답 2번.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본 계획 2가지 공부했습니다. 어떤 거 공부했나요? 고용정책 기본 계획,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고용정책 기본 계획 공부했었고, 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계획, 양립 기본 계획, 이 2가지가 있었어요. 고용정책 기본 계획,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계획, 기본 계획.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이 2가지가 있었는데,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계획은 일단 몇 년마다 수립을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출제가 많이 되진 않거든요. 자, 1번입니다. 이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 명칭을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실제로 그렇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는 국회 상임위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고용정책심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는 보고를 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고용정책 기본계획 절차랑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정답은 3번. 2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틀린 내용 1번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요.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 관련 내용 포함.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내용. 수립할 때에도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공표를 하게 된다. 끝. 이번에는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고용 직종이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해서 우선 고용 직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 고용 직종은 어디에서 선정할까요? 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 고용 직종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주, 다시 말해서 사기업들이 되겠죠? 사기업들은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고용 직종에서 고용이 의무가 되겠고 그 외의 기업들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는 아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현황을 제출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 우선 고용 직종이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이 우선 고용 직종의 고용이 의무가 되지만 그 외의 기업에서는 사기업들이 되겠죠. 그 외의 사업주들에게는 권고사항,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고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법령에서 우선 고용 직종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고용 직종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걸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취업 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확대 요청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이런 서비스 중단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모든 사업주는 우선 고용 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나요? 권고라고 했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인 곳은 어디라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고 그 외의 사업주들에게는 의무는 아니다. 4번.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을 매년이라고 했죠? 매월이 아니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것 정답 2번. 2번.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죠. 네, 직종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 고용 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는 하게 되고요. 3번.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 고용 직종이 신설되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죠.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고용 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 배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 그 기관의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3번.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었죠. 그래서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 외에는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 4번. 4번. 고령자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 법령에서는 강제가 많지 않습니다.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령 부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 벌칙이 아니라 그랬죠. 네. 잘하면은 당근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2번도 틀린 얘기고요.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네, 아까 이론 공부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조세 감면하는 당근을 준다. 정답 3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장은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고용 직종 끝. 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명칭 그대로 고령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취업 알선, 직업지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고용센터의 업무와 똑같죠. 취업 알선, 직장 교육 및 훈련, 고용 촉진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실업급여 지급은 하지 않고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는 업무도 해당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아니고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이런 업무는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명칭 그대로 취업 돕는 고령자의 취업을 돕는 그런 업무에 교육, 취업 알선, 취업 지도 이 업무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풀면서 또 정리해 볼게요. 1번 고령자 고용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구인구직 등록, 고용촉진 홍보, 물론 다 고령자에 대한 거죠. 직장 적응 훈련 및 교육.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업무 아니다. 2번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업무 아닌 것은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사 노무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 등에 관해서 기술적 상담, 교육 지도를 한다.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 훈련 및 교육을 한다. 실업급여 지급은 아닙니다. 3번 고령자 고용센터 업무 아닌 것은 취업 알선하고요.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하는 거는 안 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해당되지 않고 직장 적응 훈련, 고용 촉진 홍보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끝. 네, 그래서 앞서 선택지로 나온 고령자 인재은행 그리고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련된 내용 문제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볼게요. 1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한 법률상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직업 소개 업무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직업 상담, 재취업 상담 이런 업무들을 한다. 2번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기준
네, 요거는 뭐 세세하게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요 선택지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상담을 위해서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개인용 PC를 세대 이상 아니고 한 대 이상입니다. 한 대 이상 설치할 것. 고령자 구인구직 직업능력 개발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도 1회선 이상. 그냥 무조건 11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담 전담자도 1인 이상. 네,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준이다. PC 한 대, 전화 회선 한 대, 사람 한 명 이상. 전담자가 한 명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1번. 3번. 이번에는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나 노동력 수급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소요 경비 지원합니다. 네,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소요 경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중견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사업을 한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네, 마찬가지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예요. 그리고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정보, 노동력 수급 상황,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중견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들이 완전 생뚱맞게 아니고 기존 나왔던 거에서 살짝살짝 선택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문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머지 내용들 문제 같이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이 법령에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유형으로 틀린 것은 직업 지도, 취업 알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다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죠. 하지만 직업 재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업 재활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직업 지도, 직업 교육을 직업 재활이라고 합니다. 2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 촉진 법률에서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 시행,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 시행은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일까요? 네,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책무가 되겠습니다. 1번 해당하지 않고요.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 능력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서 고용 확대를 노력하는 것. 이거는 사업주의 책무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령자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2번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네, 이 고령자 고용촉진 법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주의 정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아닌다. OX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답지로 많이 나오는 선택지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지만 근로자는 어때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정의 뭐였죠? 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4번 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누가 지정을 할까요? 네, 대통령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4번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령자라고 하면 55세 이상인 자죠. 준고령자는 몇 세인가요?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 명령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아니라고 했죠. 이 법령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 법령에서는 채찍보다는 벌칙보다는 당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권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 대부분이 권고사항이었잖아요. 네, 벌칙 부과하지 않습니다. 3번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당근을 준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이야기고요.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급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재고용 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아니죠.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법령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까지 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 모두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힘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읽고 저도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